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소 시간입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민주당이 제기한 비밀회동 의혹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한덕수, 정상명, 김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 이재명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선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났다는 녹취 증거 있다는데 입장 있으신가요? 정치권에서 사퇴 후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 있습니까? 자, 부승찬 의원의 의혹 제기와 조희대 대법원장 퇴근길 모습까지 보셨는데 저 퇴근 직전에 입장문을 내고 반박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고 뭐 관련해서 그런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 침묵을 이어오던 조희대 대법원장이었는데 직접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입장조차 좀처럼 믿지 않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2.3 불법 계엄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비상식적인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저희 민주당이 당시에도 많이 경고를 했습니다. 특히 지금 총리이신 김민석 당시 의원이 국방부 장관을 향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눈 부릅뜨고 어떻게 이런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라고 면박을 줬었죠. 그리고 국민의힘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청담동 술자리 얘기하면서. 근데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고위직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죠. 한덕수 전 국무총리 계엄 선포문 몰랐다. 양복 뒷주머니에 있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런 거짓말을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나와가지고 온 국민 앞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CCTV에 딱 찍힌 게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의심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지만 의심을 하는 자도 더 객관적인 증거를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의심받는 자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면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본인이 결백을 입증하는 노력도 필요한 그런 사회적인 신뢰 자산이 좀 무너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문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거짓이라면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문이 맞고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이 거짓이라면 그땐 책임을 누가 집니까? 민주당 전체가 져야죠. 그리고 이런 상황을 방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도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계엄도 있지 않았느냐 하면서 민주당의 음모론 제기를 정당화하고 계신데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거하고 장래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전망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가 평론할 때 같은 것은 같다, 다른 것은 다르다 이야기해야죠. 지금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 8가지 측면에서 근거가 없습니다. 첫째, 제기한 지가 4개월이 지났는데 날짜도 제대로 특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최소한의 장소의 바운더리도 특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보자도 누군지 모릅니다. 네 번째, 그 녹취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음성의 당사자가 동석했다는 사람 본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하나같이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그 정도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 목격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 그 김모라고 하는 사람은 현직 대법원장이나 현직 국무총리와 동석할 수 있을 정도의 인물이 아닙니다. 여덟 번째, 이 모든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아직도 면책특권 뒤에 숨어 있습니다. 제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근거가 없으면 없다. 솔직하게 시인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그 근거가 부실하다고 지적을 해주신 비밀 회동설 얘기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지난 5월에 한 유튜브에서 처음 나왔고요. 이후에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상임위에서 관련 내용을 질의했습니다. 당시 영상 보겠습니다. 조희대가 윤석열을 만나서 이재명 건이 올라오면 내가 대법원에서 바로 정리해버리겠다라고 했다고 조희대 왈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바로 처리하겠다라고 했다는 얘기를 제보를 받고 하늘이 두 쪽 나도 우리 대법원장님 그럴 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서영구 의원이 꺼낸 저 의혹의 내용을 살펴보면 장소가 어딘지 특정이 안 되고요. 또 날짜가 언제인지도 뭐 4월 7일인지 10일인지 15일인지 알 수 없다. 특정을 못하고 있고 또 제보자가 누구인지 뭐 등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이 이제 조희대 또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등이 만나서 관련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라는 주장만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제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꺼낸 얘기들을 다시 살펴보면 내용이 한 발짝도 나간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이 시점에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온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과거 5월 달 경에 저도 이제 그 유튜브 방송을 좀 지난 후에 봤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런 방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당시에 이제 제보자로 지목되고 있는 분이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수상한 만남에 참석했다고 지목되고 있는 이 김모 씨의 동거인이기 때문에 사실 그 제보자의 신뢰성에 대해서 좀 답보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고 예. 최소한 한 2명 정도의 어떤 증언이나 목격이 좀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화제가 안 됐는데 이번에 서영교 의원이 어제 밝혔듯이 보수 정권의 민정 출신 인사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명이 더 추가 제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게 모든 것에 대해서 낱낱이 특정할 수 있고 확신을 할 수 있고 증거가 예. 있다면 국회에서 발언을 하지 않고 경찰서에 가서 고발했겠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라고 하는데 야당도 나중에 의정활동 하다가 여당이 됐든 정부가 됐든 불합리한 것들이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야당 의원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것을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라고 국회의원이라는 면책특권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면책특권을 대해서 마치 나쁜 것인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심하는 자도 더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야 되고 의심받는 자도 스스로 결백을 좀 입증해야 될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가 제보가 있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보통 통상의 국회의원들이 어떤 의혹을 파다가 파급력이 있을 만한 증거를 확보하거나 증언을 듣는다고 한다면 보통 기자회견을 열고 소통관에서 예전에 정론관이었겠죠.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 모아놓고 소위 판을 깔아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식인데 지금 부승찬 의원은 본회의 안에 들어가서 대정부 질문에서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 민주당이 어떤 이 얘기에 스스로 자신이 없다는 방증이 아니겠느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근거가 있다고 민주당이 판단을 한다면 이것을 무고죄의 죄책을 질 위험을 감수하고 고발을 해야죠. 그러지 못하고 국회에서만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은 역시나 근거가 박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민주당이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제는 면책특권으로 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명백하게 허위 사실인 것을 알고 제기하면은 그런 경우까지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 오버랩되는 사건이 있죠. 바로 청담동 술자리 사건입니다. 당시에도 친민주당 계열의 유튜버가 그런 의혹을 제기했고 민주당이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서 의혹 제기를 했는데 결국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7천만 원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받았던 당사자인 한동훈 전 대표도 약 1시간 전쯤에 청담동 술자리 투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실패한 계엄처럼 실패한 숙청도 탄핵 사유고 대법원장 사퇴에 공감한다는 속기록을 지운다고 국민의 기억까지 지울 수 없다 이런 글을 올렸던데 정말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최소한의 이성을 되찾고 이런 대법원장에 대한 무책임한 사퇴 공세를 중단해야 될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은 이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야 합니다. 의혹 제기가 만약 사실이라면 국민 여러분,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근거 없는 그런 내용 하나를 가지고 결국 비틀어서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몰고 가는 이런 저열한 방식이 늘 민주당이 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특검에선 이게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정치권에서는 정치적으로 요구를 할 수가 있겠지만 특검이라는 것은 법적 조치를 바로 취해야 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사실 법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어쨌든 3부 요인의 수장이기 때문에 한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주당도 조금 더 증거를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도 무조건 안 만났다라고 하지 말고
그동안 본인이 대선 개입에 벌써 개입을 했다는 국민적인 비판을 받고 있고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결백을 조금 더 입증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이제 민주당이 제보를 하고 제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청담동 술자리 얘기를 합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반성해야 되고 그 부분에서는 김무겸 당사자가 전 더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도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불법적인 계엄에 대해서 저희가 얼마나 경고했습니까? 그때도 청담동 술자리라고 했어요. 근데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제보라든지 저희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면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못 알았다라고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그런 책임 있는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탄핵을 건너지 못했다고 저희가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 진실 게임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군가는 정치적인 책임과 상처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반박 입장문이 나왔고 특검에서는 심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반박문이 나온 직후에 민주당의 반응이 아까도 조금 짚어봤지만 이렇습니다. 대법원장 자격 이미 상실했다. 이게 민주당 수석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나왔고 법사위 관사 김용민 의원 조 대법원장의 변명이 사실인지 법사위 철저하게 검증을 하겠다. 만약에 거짓이 밝혀진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강력하게 묻겠다. 라고 했어요. 맞는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짓이라면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다만 민주당에도 적용이 되는 얘기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명백하게 아니라고 했는데도 민주당이 새로운 근거는 내놓는 것 없이 무조건 대법원장 자격을 상실했다. 이런 식으로 답정너식으로 나오면 결국에는 강성필 부대변인이 말씀하신 그 정치적 책임과 상처는 오롯이 민주당에 돌아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짚어봐야 될 것은 민주당이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느냐 하는 겁니다. 결국엔 허위사실 공표가 거짓 선동을 낳고 그 거짓 선동이 대법원장에 대한 악마를 낳고 있는 겁니다. 2021년 10월 20일에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경기도지사 신분에서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용도 변경,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서 했다는 허위사실 공표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분명하게 진실을 밝혀줬죠. 그러나 민주당은 그동안에 자당의 강성 지지층, 당원, 팬덤을 향해서 이재명 당대표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선동을 해왔습니다. 그 선동에 대한 뒷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부정해가면서 결국은 그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끊임없이 악마화하고 있는 프레임을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법원장을 흔들고 사법부의 독립을 뒤흔드는 시도가 더더욱 나쁜 것이고 계속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은 국민들께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소식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선출 권력이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이른바 권력 서열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일었었는데 관련해서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입니다.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 위에 있다라고 읽힐 수 있는 취지의 발언을 이재명 대통령이 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진행자가 물어보니까 문영배 전 대행이 대한민국 헌법 한번 읽어보시라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말을 어떻게 들을까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이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의 그 발언에 대해서 존중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문영배 전 재판관도 사실 상권 분립에서 선출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법부에 대해서 존중을 보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준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갈등이 있었을 때 이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선출 권력에게 힘이 실리는 건 사실인 거고 사법부를 상권 분립 취지에서 당연히 존중하고 항상 우대를 해야 되는 면도 있지만 어쨌든 이 선출된 권력, 선출된 정치인에 대한 말에 무게가 실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말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한번 읽어볼 걸로 보십니까? 안 읽어보겠죠. 왜냐하면 읽어봤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고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의 말을 계속 정당화해야 되는 처지에 있으니 아마 무시하고 갈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경고는 이재명 대통령이 엄중하게 새겨야 되고 본인이 보지 않는다면 주변에서 이야기를 해줘야죠. 우리 헌법은 입법, 행정, 사법 권력 간의 서열을 전혀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헌법 66조 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하러 하는 정부에 속한다. 헌법 101조 1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아주 건조하게 각각의 권한을 나열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문영배 대행의 이야기는 헌법을 읽어보면 그 정도는 당연히 알 수 있는데 이것은 헌법도 모르는 무지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주장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러면 선출 권력인 대통령을 임명 권력인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탄핵을 합니까? 이재명 정권의 탄생 근거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지한 주장이자 자기 부정하는 주장은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네, 정부 여당과 사법부의 긴장 관계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에 1억 원대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고 지난해 총선 공천 등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오늘 새벽에 구속이 됐습니다. 김 전 검사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부인을 해왔었는데 뭐 이 점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잘 소명이 되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들어도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주장이 좀 허무맹랑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상민 전 검사가 김건희 여사 측에게 그림을 건넨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왜 건넸냐? 왜 당신이 대신 그림을 사줬냐라고 하니까 뭐 본인이 그냥 뭐 부탁을 받았다는 식으로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그림에 대한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그림을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다든지 뭔가 대리 구매를 해야 된 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뇌물 아닌가? 그러면 뇌물을 준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또 내용을 살펴보면 김상민 전 검사가 무리하게 총선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때 징계도 받으면서. 그리고 김상민 전 검사를 특정 지역에 꽂으려고 했다는 우리가 정황도 이미 다 대한민국 국민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이 김상민 전 검사의 주장이 조금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을 시킨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상민 전 검사 신병이 확보가 된 만큼 특검에서 곧바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지도 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20일 이내에 김상민 전 검사 기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청탁금지법은 법정형이 굉장히 낮아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고 더더군다나 저 이우한 화백의 그림이 가품이라는 감정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객관적 가액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김상민 전 검사를 처벌하기에는 대단히 가볍게 벌해지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김건희 씨를 소환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 그림이 결국에는 구체적인 어떤 직무 관련성이 있는 대가이다. 그렇게 해서 뇌물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할 건데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고 또 윤 전 대통령은 조사 자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특검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갖춰서 법리 구성을 하고 청탁금지법이 아닌 보다 중한 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기소를 할 것인가 이것은 앞으로 우리 언론이 좀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해볼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정치권의 각종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도 어제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9시간 넘는 조사를 받고 귀가했는데 그 모습 잠시 보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왜 전달하셨나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청탁을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게 아닌가요? 없어요. 김건희 여사한테도 목걸이 가방 전달한 적 없으신가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라면서 이제 권성동 의원 측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했는데 특검에서 한학자 총재를 나와서 조사를 한 만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구속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저 발언 상당히 부적절한 겁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UN 5 사무국 설치한다든가 어떤 특정 언론사를 인수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하다못해 대통령 취임식에도 초청해달라고 하고 독대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또 캄보디아라든가 어떤 국제개발 원조 사업에 도움을 달라고 하고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아니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윤영호 씨의 개인적인 일탈로 지금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꼬리자르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조금 말이 안 되는 이유가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좋습니다. 윤영호 본부장 혼자서 권성동 의원을 만났다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본인도 천정궁에 불러가지고 권성동 의원을 만나고 쇼핑백을 줬다는 그런 정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원 모집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힘 대선 개입에 전당대회에 개입을 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있는데 1만 명 정도를 모아야 된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윤영호 씨. 근데 그러면 이 1만 명 정도의 당원을 모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총재의 동의가 없이 이렇게 대량으로 당원을 가입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황들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거고, 마지막으로 윤영호 개인의 일탈이라고 하지만 지금 윤영호 씨가 권성동 의원에게 청탁했던 그 내용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하기엔 너무 크다. 통일교의 어떤 민원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학자 총재로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게 소명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통일교 청탁 의혹의 최정점으로 지목되는 한학자 총재가 조사를 받은 겁니다. 앞으로 이 수사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저는 꽤 있다고 보고, 그것을 한 총재 측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봐요. 첫 번째로는 3번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나오기는 나왔는데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니까 그걸 보고 나온 것처럼 돼버렸어요, 상황이.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라든가 김호수 전 검찰총장이라든가 이렇게 고위 전관을 선임하고 또 변호인 중에 한 명이 특검과 면담을 가지면서 그런 것들이 수사의 공정성 시비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럼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한학자 총재 측에서 상당히 자초한 측면이 있고, 그러면은 특검으로서는 구속영장을 청구를 함으로써 우리는 예외를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하고 전망이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